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연설은 미국의 일자리 증가 등 경제 회복 상황과 외교, 특히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70분이 넘는 국정연설에 대해 미국 의회 내 반응은 갈렸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나약하다고 주장하며 비판 공세를 펼쳤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두 번째 국정연설 이튿날, 미국 의회에선 상반된 성명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상원의 반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독재주의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활성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중요한 동맹들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투쟁과 희생의 시기에도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 군사력과 함께 이상과 동맹의 힘을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봉사하는 강력한 지도자와 숙련된 외교관이라고 밝힌 겁니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국정연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국경 외교 정책에서 실패했다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외교 정책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작고 너무 늦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인들은 강력한 총사령관을 원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국가 안보를 재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나약함은 도발적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타이완이 당장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3년 차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정치 공세는 이제부터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이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찰 풍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으며 중국은 정찰 풍선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8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지와 관련해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에서도 탐지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정찰 풍선을 운영하면서 정보 탈취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program that the Chinese have been working on for several years. They have been trying to improve it and grow it and increase it and to gain intelligence insight from it. And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only nation that has been affected by this. And we think it's important for our allies and partners to also, be made aware.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중국이 허가도 없이 해당 국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시 자산을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이 파악한 정찰 풍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찰 풍선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닌 경쟁 추구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seek competition with China, not conflict. You heard the president talk about that last night. Nothing has changed about that. And as the president said last night, we believe we're in a really good position to compete. Strong economy, jobs coming back, actually roaring back here in the United States. 커비 조정관은 이어 건설적 경쟁을 위해
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그런 것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대화 제기를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o these balloons are all part of a PRC fleet of balloons developed to conduct surveillance operations, as you know, Steve, which have also violated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An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Chinese balloons have previously been spotted over countries across 5 continents. We have been in touch with allies and partners on this issue. 장 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측에 북한 등 고위험 국가 기반 개발자들이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마크 워너 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간사는 지난 6일자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최근 접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소송 관련 내부 문서를 지적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고위험 국가에 있는 수십만 명의 개발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을 페이스북은 2018년 9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문서를 통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런 접근이 스파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2018년 내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이 문서를 통해 폭로됐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고위험 지역의 개발자가 페이스북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에 접근한 빈도와 데이터 형식 등 포괄적인 기록 보유 여부 등을 질문했습니다. 호주가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초계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나선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일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호주 초계기는 가데나 비행장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감시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11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해 타이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국인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8일 VOA의 관련 질의에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의 관련 결의에 항상 협력해왔다고 밝히고 2017년 9월 타이완과 북한 간 양자 수출입 무역을 전면 금지했고 같은 해 타이완 국적 선박에 북한 국적 선원 고용도 금지했다면서 타이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금지령을 위반하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험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타이완은 국제 제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제재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 정부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대법원은 지난 2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약 3,000톤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타이완의 대테러 자금 조달법을 위반한 타이완인 후앙왕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최근 형기 만료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석방 판결을 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버지니아주 볼링그린 소재 캐롤라인 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수감자 현황 정보를 확인한 결과 문철명은 현재 버지니아주 볼링그린에 있는 이민 관련 법규 위반자나 추방 예정자가 머무는 캐롤라인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시설과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문철명은 북한으로 신병이 인도돼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관련 절차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 씨는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의 추방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그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중국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